안녕하십니까. 커피 야설 진행자 헤리티지입니다. 지금 이 프로를 기획한 의도는 제가 1977년부터 커피 소비자가 쉽게 얘기하면은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그 당시에 다방, 음악 감상실, 그때 향유하던 일종의 제 삶의 일부분인데,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가장 태동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소개할 거는 제가 같이 소장하고 있는 기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씩 꺼내서 직접 시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기구는 1920년대 미국 사회에서 쓰던 드리퍼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필터 있고, 요 필터하고 고정하는 거 해서 가운데다가 필터 고정하고 올려서 뭐 한 1, 2인용 2잔 정도, 가득 채운 2잔 정도 나오고 혼자 마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이거를 시연을 하면서 간간히 77년도 때부터, 물론 그 전에 저도 커피 생활이 있었지만 제가 성년대에서 법적으로 민사상 성년,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해서죠. 그때부터의 그 생활을 커피하고 지낸 에피소드라든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커피 그 문화가 어떻게 흘러갔나, 그거를 한번 추억 삼아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 또래에 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죠? 자, 이거를 우선 커피부터 갈아야 되겠네요. 이거는 코만단테를 전동화했어요. 저 유부에 사는 그 건달 농사꾼이라는 분인데, 농사꾼인데 건달이 농사 짓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건달 농사꾼이라는 분이 제작한 겁니다. 성능 괜찮아요. 아주 쓸만합니다. 콩 소리 꽤 시끄럽죠. 우렁차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핸드밀, 지금은 핸드밀도 좋았지만 그전에 핸드밀은 크기도, 지금 근처에 하나 돌아다니는 거가 저 앞에 어디 있긴 있는데, 저것도 최근 거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혼자 지가 알아서 돌아가고. 좀 느려요. 답답하죠?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물도 좀 채우고, 커피를 너무 많이 넣었나 보다. 오, 너무 많네. 1977년도 그때면은 이제 한참 유신반대 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저는 사회 참여를 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일종의 회색 인간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 뭐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그럴 시기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조금 잘 나가는 형들은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뒷주머니에다가 도끼비 꽂고 돌아다닐 도전이네. 그거는 80년, 79년 그때도 그랬겠다. 반장발. 그때는 막 장발 이렇게 길게 하면 귀 밑에 해서 단속하고 이럴 때니까. 그때 하여튼 장발일 때 조금 노는 형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도끼비 뒷주머니에 딱 꿰고. 그게 멋있어 뵀나봐요. 나는 그 간이 콩알보다도 더 작았나? 참깨만 했나? 그래가지고 그 짓거리를 못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모이면은 어디에 많이 갔냐면 그 연건동하고 동숭동이죠? 연건동, 동숭동 이쪽에 이제 서울대 물리대하고 사범대학교가 저쪽으로 관악산 골짜기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래 그 빈자리에 이제 뭐 문화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80년 후반에 이제 80년 중반인가 후반인가 대학로로 지정이 되는데 그 전두환이 때죠. 그때 지정되기 전에도 이제 학교들이 다 옮겨나가고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짓네 뭐 별소리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그 학원사 빌딩 그 학원사 건물을 그때가 77년도에는 내가 볼 때는 없었어. 79년도 군대 끌려가기 전에 학원사 샘터 그 샘터라는 그 잡지사에서 학원 뭐 여학생 또 아기랑 엄마랑인가 뭐 하여튼 이런 그 교양 잡지 같은 거 그 출판하고 그랬었던 건물이 있어요. 그 해화동 로타리에. 그 해화동 로타리 1층에 난다랑이라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게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의 효시일 건데 아마 그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다들 공부들 열심히 하셔서 그래. 나같이 그냥 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날라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기서 커피 마실 정도면 그래도 혼났어요. 진짜 다방 그때는 우리가 보통 다방 아니면 커피 전문점이라는 소리는 8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그런 소리 한 것 같고 다방 아니면은 이제 그때 커피하우스? 그땐가? 커피하우스라는 소리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이제 그 로비 라운지에서 그 편악 사중주 연주하는 데서 커피 먹고 거기는 호텔은 뒤지게 비쌌어. 그랬는데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 거기가 이제 제 기억에는 제일 멋있었고 그 사이폰이 이제 대세를 이룰 때예요. 사이폰 커피를 그때 이제 접해가지고 저도 사이폰을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이폰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는 원두가 필요한데 원두 공급받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 동서식품 산업? 하여튼 뭐 그거하고 미주 그리고 일본의 UCC 이런 커피들을 그 커피 도매하시는 분들이나 남대문 그 세로나 백화점 뒤에 세로나 백화점 그때 81년 하여튼 제 기억에 세로나 백화점 그때 졌던 것 하여튼 있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엔 별로 내 관심 없었으니까 남대문 그 도깨비 시장만 관심 있지. 하여튼 지금은 그 세로나 백화점 뒤에요. 지금 현재 위치가 거기가 어디냐면 삼익 패션타운인가?
그거 밑에 그 회원동 쪽으로 거기에 이제 도깨비 시장 있잖아요. 지금도 그 저 수입상가 거기요. 수입상가 지하 내려가면은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시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이제 커피 그 분쇄된 커피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카포트에다가 내려서 해먹고 사이폰 이제 그 당시에 국산도 있었습니다. 사이폰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이폰도 없어지고 사이폰 가격이 도시근로자 일당보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센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었죠. 뭐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뭐 쉐노탄 날라다니고 맥케하고 그러지만 한쪽에서 또 몸으로 그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 쯤에 그 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그 전이구나. 항림 사건이 일어난 거는 제가 대학 가기 전일 거예요. 아마 75년이나 6년에 항림다방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제 국가 전북 모이겠다고 맞아 선배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으니까 항림다방 사건은 아마 75, 6년도 그건 뭐 저 인터넷에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시절에도 다방 다니고 커피 마시고 그러던 사람들도 있었고 캐럿한 마셔가면서 투쟁하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다 데모하고 다 저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네들은 그네들대로 활동하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대로 또 해야 뭐 그런 거지요. 뭐 그러면서 그런 시절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나라 커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네. 하도 주절거리고 떠들어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모카포트하고 다방에서는 이제 퍼큐레이터, 모카포트는 다방에서 아니고 그 사이폰 다들 아실 거예요. 사이폰하고 퍼큐레이터 그건데 퍼큐레이터는 그 파이렉스사에서 나온 거 유리 항아리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퍼큐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다 커피 담고 넣으면은 여기서 밑에서 물 올라가서 여기서 나와서 일리 떨어져서 아래로 다시 내려가요. 이게 예전에 전기포트에는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 전기포트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로 옥수수나 보리차 많이 끓으셨지. 근데 다방에서는 이제 그런 거 쓴 게 아니고 이때에 이제 이때가 아니고 1920년대 예 이렇게 먹을 당시에 미국에서 퍼큐레이터가 이런 놈들이 나옵니다. 요거 그리고 얘도 똑같은 퍼큐레이터예요. 이건 있는지 이거는 조금 있는지 이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이건 없는 집도 아니지. 커피 먹을 정도면 뭐 그래도 먹고 살만 했겠죠. 뭐 미국 뭐 그때 내가 거기서 안 살았었으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장치로 커피를 추출해서 먹고 있을 때예요. 자 얘도 커피 추출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 요건 진짜 재현해보고 싶은 애예요. 일반 드리퍼. 왜 일본 놈 드리퍼만 우리가 선호하고 미국 놈 드리퍼는 왜 선호를 안 하나 몰라.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요즘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살레시오 맞나? 그 전주에 있는 어떤 분이 만들었던 살레시온가 있었어요. 그 드리퍼하고 좀 비슷해. 뉘앙스가 구멍이 얘는 하나 8개 살레시안이었나 하여튼 그래. 그거는 구멍이 12개였나 얘는 8개네. 둘, 넷, 6개 가운데까지 7개 예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근데 이것도 불편해. 이 안에 필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 씻어야 돼요.
근데 메리타 여사가 했던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사라졌어요, 미국에서도. 아마 귀퉁이 내가 깨먹었는데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있으면은 좋은 거고, 아마 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귀한 건데 여러분한테 이거 공개한 겁니다. 드리퍼, 이름 드리퍼도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퍼큐레이터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했었고, 그때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냥 커피는 그때 다방 70년도 나 고등학생 때 담배째 사건 한번 나고, 담배 사건 한번 나고, 80년대 중반쯤에 또 한 번 날 거예요. 근데 70년대 후반에 났던 담배 사건은, 그거는 그 을지로에 있는 귀부인 다방인가, 을지로에 하여튼 있었던 귀부인 다방인가, 네, 그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터넷 뒤지다가 알은 거예요. 그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 그 사건이. 그래, 그때는 나 고삐리 때니까 별로 관심 없을 때고. 근데 80년대에 들어가지고도 그 담배 사건이 나와요. 그때는 전국적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담배 사건, 담배 투입한 그 사건 나가지고 원두커피가 사라집니다. 80년대 중반에. 그러면서 인스턴트 커피로 싹 거의 전환이 되고, 한동안 원두커피가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90, 80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요즘 얘기하는 1세대 커피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서 한 3개월 뭐 커피 뭐 무슨 커피 학원, 일본은 교육 자체가 학원보다는 도제식이잖아요. 근데 뭐 학원서 뭐 커피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일본 학원 커리큘럼이 지금 우리나라 그 요리 학원에서 하는 커피 커리큘럼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교육받고 와가지고 커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커피집 사장님하고 실제로 거기서 커피 추출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 주방 아줌마하고 그 사이폰을 갖다 직접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업으로. 물론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자본가가 아니니까, 그 자본이 없으니까 노동자였었겠죠. 노동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네들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게 그네들이 진짜로 커피 1세대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커피집 잘 나가는 커피집 사장님이라고 밖에 난 생각을 안 하거든. 왜 그러냐면 나 그 당시에 물론 박상홍 씨는 부산에 있으니까 내가 부산까지는 안 갔지. 근데 모씨 가게를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나 커피 내려준 적 한 번도 없어. 나도 그 이름이 멋져가지고 그 당시엔 있어배였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풀방구리 뭐 쥐새끼 드나들듯이 그렇게 다녔는데, 우리 또래 사람이 그 사이폰에다가 커피 해주고 그랬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커피 준 적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랬는데 그건 뭐 내가 갔을 때만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난다랑은 진짜 폼났어요. 77년이 아니고 79년 내가 군대 끌려가기 전에 해 갔으니까 79년도에 딱 그거 보고 2학년 때 멋지더라고. 폼 났어요. 거기 이제 거기 연건동, 동숭동 이쪽 오면은 그때만 해도 그 동네가 사는 동네였었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다가 뭐 하여튼 대형 아파트 짓는다는 소리까지 있었으니까 그 서울대 쫓아내고. 근데 뭐 그거 다행히 안 줬대. 나중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다행히 남아있더라고. 근데 난다랑은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뭐 하여튼 이상한 똑같은 분위기였는데 이름은 한번 바뀌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 들어오면서 막 뒤집어지다가 지금은 스타벅스인가 뭔가 딱 자리 버티고 앉아있더라고. 그 우리나라 진짜 커피 한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스타벅스 일본에서 맥도 못 추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잘 되나 몰라. 커피 하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돼. 나는 이제 커피 영업에 들어선 지 이제 20일 차입니다. 여지껏 커피 소비자로 있다가 이제 저도 생산자가 돼보는 거예요. 생산자 되면서 보는 시각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생산자가 돼보니까 이제 카페 업주가 된 거지. 근데 이 카페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니 도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뭐 없어도 되는데 한다는 소리가 와서 그래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없는데요?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카페 하세요? 예병 떠는 소리하고 앉았어. 무슨 그게 국가에서 뭐 허가사항이요? 아니잖아. 바리스타 그거 지들끼리 만드는 거요. 그거를 최소한도 국가에서 그 거민증이 아니라 이게 뭐야 공인자격증 국가자격증이 되든가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것도 아닌데 보면은 뭐 큐그레이더가 전세계 60%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대. 그 쪽팔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커피는 좋은 커피 일본 놈들이나 유럽 놈들이 다 갖고 가는데 걔네들이 나머지 40%요. 응? 그 60%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갑자기 커피 독설로 가냐? 하여튼 그 커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 몰랐었어요. 뭐 바리스타, 유럽 바리스타 매급 해서 뭐 있다고 그러지. 우리나라도 뭐 바리스타가 뭐 협회가 뭐 몇 개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네들이 과연 뭐 했냐? 자격증 팔아가지고 뭐 자격증 팔이만 한 것 같아. 벽에 그 카페 뒤에 가서 보니까 막 읽지도 못하는 영어 있잖아요. 왜 이상한 영어, 그 디자인한 그런 영어, 그거 읽으려면 눈 빠져. 그런 자격증 막 걸어놓고 뭐 상장 걸어놓고. 나도 인쇄소 가가지고 저 출력해가지고 여기다 한 3, 4시장 쫙 걸어놔야 되거든. 내가 그 단체 만들면 되잖아. 나 혼자 뭐 사단법인이 뭐니 그거 등록 안 하면 어때요? 또 지원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사단법인이면은 국가에서 뭐 관련 그 단체에서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런다대. 그러니까 지원 없이 그냥 하지요 뭐. 와 시간 빨리 갔다. 벌써 20분 됐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커피는 이렇게 추출됐어요. 콩만 넣으면 맛있는 거니까 뭐 굳이 커피가 맛있네 맛없네 이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좋은 콩 쓰면은 맛있고 나쁜 콩 쓰면 맛없습니다. 커피 하는 사람들 연금술사 아니에요. 좋은 콩 쓰고 좋은 가격 받고 정당한 가격 받으시면 돼. 그러면 뭐라고 안 해요. 나쁜 콩 쓰면서 좋은 가격 받으면 그건 안 되지만 좋은 콩 쓰고 착한 가격 받으면 더 좋지만 그러면 사실 카페 남는 거 없잖아요.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좋은 가격 가지고 좋은 콩 가지고 좋은 가격 받고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떳떳하게. 어디 가니까 1,500원인데요 테이크아웃에? 그럼 거기가 드세요 할 정도 자부심 가지고 좀 해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커피 야설 헤리티지입니다. 저 천안에 살고요.
지금 현재 천안에 있어요. 예.